유인태 의원님을 아주 특별히 모셨으니까 먼저 유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의원 출신으로서 이런 대선판 이전에 없었죠. 그렇죠. 아마 이게 세계사에도 없을걸요. 세계사에도요? 아니면 저렇게 극우하고 네. 예. 진보가 함께 어떤 후보를 미는 이런 게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세계사에서 어디 보신 일이 있어요? 이런. 예.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 대선 후보 이제 등록이 시작이 되고 이제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해서 유인태 전 의원님 이제 특별히 모셨는데 대선 판도 어떻게 읽으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지금 양강이고 안철수 후보가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 거의 꼭지점 찍은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참 앞으로 선거 운동 기간 이게 험난한 길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아니 지금 지지하는 두 축에 어디 눈치를 봐야 되냐 이거죠. 이 말했다가는 이쪽에서 또 뭐라 그럴 거고 이 말했다가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저게 하여튼 요번에 탄핵 자체가 미중의 일이지만은 참 깝깝할 것 같아요. 그 캠프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모여 있는 그게 표로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면 참 고생이 많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총평은 여기까지 듣고 정도원 전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의원님? 네, 이제 양강 구도가 이제 확립됐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을 해가지고 글쎄 천정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전 양상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달여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선거를 앞두고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전 지지율이. 그래서 이제 서로 실수 안 하기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유 선배께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예측이 좀 불어대는 상황입니다. 예측 불어다. 정도원 의원님의 지금까지 직설 코너에서 하셨던 말씀에 비하면 상당히 신중하신 지금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서 성급한 제가 생각을 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어떤 점에서? 이미 이렇게 종친 거 아니냐, 선거는.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면 지금 양강구도에서 그럼 누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승자가 될 것인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박빙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박빙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수를 줄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유인태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두 이제 유권자층 에 기대고 있는데 여기서 스탠스 잡기가 되게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타격기 마이크 잡았던 분들도 지지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저쪽을 밀어야 된다고.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을 비롯해서. 차악이라고 했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차선이든 차악이든. 그러니까 타격기 집회에 온 사람, 촛불 집회에 온 사람 둘 다 비를 맞춘 게 그게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남은 선거운동 과정일 테니까 이건 세계사에도 없을 거고 우리 헌정사에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누구든지 참 예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참 깝깝하겠다. 선거운동 하면서. 어떤 앞으로 토론을 하고 할 때 또 말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뭐라 그럴 거고 이 말하면 또 이쪽에서 뭐라 그럴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둘 다 비를 맞췄기 때문에 급상승한 거고요. 저는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제 보수층이 셋으로 나누잖아요. 나는 투표 안 하겠다. 문 되느니 안을 찍겠다. 그래도 정통 여당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셋이 나누는데 결국 이제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스윙 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보면 주변에서 자꾸 안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권할까 하다가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뜨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느니 안철수 후보를 밀어서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자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죠. 그럼 오히려 지금 두 분의 어떤 진단에는 약간의 좀 미세하게 다 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진단에는 다 희망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혹시 그러면 무슨 희망이요? 글쎄 저는 둘 다 지지하지 않고 저는 둘 다 투표 안 할 겁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유인태 의원님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셨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오히려 또 의원님의 전망이 희망이 깔린 건 아닐까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희망이 깔렸다고요. 예. 제 얘기에. 예. 아, 의원님의 진단에. 예. 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셨던 그런 입장에서. 예. 지금도 소속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 아무튼 근데 이렇게 양강이라고 딱 기정사실화서 얘기하면 또 그 타당 후보들께서 또 섭섭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 섭섭해하고 사실인 걸. 네, 그거는 전혀 섭섭할 이유가 없는. 아니 그래도 좀 질문은 드려야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라든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제로죠, 뭐. 제로입니까? 예. 뭐 홍준표 후보는 뭐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전 인간적으로 그 괜찮은 친구로 알고 있는데 네. 후보가 돼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 술이 좀 덜 깬 것 같아요. 그 하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이 정신 차려서 네. 좀 진중하게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임하면은 네. 그래도 뭐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한테 일어난 그 이야기라든지 정책 레토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수 표심을 자극해서 지지세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 나와서 뭐 그 언설이나 또 뭐 어디하고 뭐 인터뷰할 때 보면은 네. 그게 어디 맨정신인 사람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좀 뜰 것 같다가 주저앉고 있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네. 이제부터 조금 더 진중하게 진지하게 겸손한 자세로 나오면은 그래도 뭐 옛날에 과거에 그 보수였던 분들은 예. 그 아주 죽여서는 곤란하다. 좀 뭐 이제 좀 싹이라도 다시 틔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러지 않을까. 당선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예. 전 뭐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일단락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대선판에서 박근혜 요인이 어떤 작용하고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면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그만큼 넓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도는 의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10%대도 이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선거 비용을 반이라도 건지느냐 아니냐 목표가 그거일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층은 이미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저 이상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성이 없다. 네. 뭐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물론이죠. 거기는 뭐 더욱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정도원 그 전 의원님이나 유인태 전 의원님의 공통된 어떤 분석은 그리고 진단은 양강구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강구도다. 네. 그럼 이 양강구도에서 결정적인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게 초유의 일이라 네. 참 그 예측도 어렵고 진단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좀 그 통합 행보. 네. 예, 그러니까 그 반문 정서라는 게 그 왜 지난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박지원 대표가 좀 많이 부풀린 그 호남의 이제 반문 정서라는 건 주로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보수층의 이제 반문 정서라는 건 그 뭐 몸빵가 하는 그 팬클럽의 아주 그 극성스러운 그 있잖아요. 행태들. 네. 네. 뭐 그런 게 더 이렇게 이 반문 정서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뭐 조금 더 이렇게 통합적인 행보, 뭐 화합 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적폐청산 하려고 그래도 네. 통합 행보를 안 하고 그러면 민주당 뭐 119석 가지고 뭐 어떻게 청산을 하겠습니까? 네.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문재인 후보는 좀 더 가야 될 거고. 예. 한철수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선거가 처음이라서 네. 저걸 뭐 어떻게 앞으로 남은 기간 운반을 해갈지 예. 참 아무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의원이 문재인 후보의 이후에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문 정서를 불식시키고 조금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통합행보로 계속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적을 하셨고 안철수 후보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도원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문 정서에는 또 안보 불안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예. 보수층은 그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분 갖고는 안보가 불안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도 신경을 지금 아무래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사드 문제에서 입장이 바뀌었는데 네. 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제 이제 입장 밝힌 게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는 대사론에 좀 취해가지고 예. 이제 너무 여유를 부린 게 아닌가. 근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느낌이 달라졌잖아요. 뭐 목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강철수. 예, 그리고 의지가 더 권력 의지가 더 세 보이고 네. 과거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산이니 대청소니 이런 얘기는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보수층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뭐 구호라고 할까 이것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계속 했는데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동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유인태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래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는 예. 촛불 민심은 역시 적폐청산인데 네. 자 그럼 이제 집권을 하면 그 바라는 적폐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건 협치를 안 통하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협치에 대한 어떤 그 청사진 자기의 그런 포부 이런 걸 좀 밝혀야 네. 그 청산도 될 거다. 예.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제 적폐연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공격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안철수 후보 쪽으로 더 미는 어떤 그런 역효과를 냈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보십니까? 정도원 그거죠. 의원님. 예.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프레임을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그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 들어서. 예. 아무튼 그럼 그 두 캠프 간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네거티브 공방이 거의 매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건 어떻게 그 두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 네거티브는 원래 지는 쪽에서 하는 건데 예. 양쪽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접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서로 득이 없고 네. 결국 이제 똔똔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진흙탕 싸움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큰 영향을 안 준다? 네. 유인태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지금 나온 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 해명 과정에서 조금 거짓이 밝혀지면 상당히 그게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건데 뭐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는 저 문재인 후보 뭐 아들 문제는 여기서는 뭐 공모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취업한 거라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둘 뽑는데 둘만 응모했냐. 뭐 근데 거긴 공고를 6일간 했다는 거고. 근데 지금 사실 뭐 특혜가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 없이 뭐 옛날 거 이제 다시 하니까는 좀 짜증스러워 하던데 문재인 후보는. 그 안철수 후보는 왜 갑자기 공개를 했다가 아직 미혼인 유학 중인 딸 고지 거부를 한 게 좀 유발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독립생계다 하는데 그 과연 뭐 그제 해명이 벌었다는 거 가지고 그것도 어제 이제 쭉 재산 내역 공개했죠. 했는데 그게 가지고 충분히 독립생계가 되냐 하는 좀 의문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런 데서 혹여라도 저게 그대로면 둘 다 아무 문제 아니고요. 뭐 조금이라도 거기에 뭐 해명에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자칫하면 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정말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팩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해명이 거짓말로 거짓이 있었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아무튼 이제 그 두 가지의 경우 수가 이제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가령 문재인 후보 아들의 그동안 뭐 털고 안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뭐 특혜로 그때 취업이 됐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 보통 그렇죠. 그거 아닐 거고 가령 저쪽도 뭐 이렇게 우리 딸이 지금 뭐 얼마를 벌어서 지금 완전 독립생계를 꾸린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래 팔로알토니 거가 굉장히
그 비싼 데인데 생활비도 비싸고 네, 네. 저 아마 아버지 부자인데 그 유학 간 딸 좀 안 도와줬겠냐.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고지 대상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가령 여러 이런 데서 조금의 뭐가 있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정화법으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실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아니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자기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양쪽에서 주거니 받거니 핑퐁 게임으로 진행이 된다면 득을 따져보면 조금 전에 이제 정두원 전 의원께서 뭐 쌤쌤 아니냐 똔똔하니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의 지지층의 결속도를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지지층의 결속력을 더 높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반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유 선배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안 자체가 네. 지금 별로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고 아주 좀 작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심각하게 분석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야, 그거는 네. 예 이게 뭐 지금 판 전체를 네. 좌우할 호남 표심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양강 구도를 전제로 했어요. 호남 표심이 만약에 한쪽으로 기운다면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 그렇죠 그거야. 그래요? 예, 그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두 후보 중에 한쪽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참 이게 예.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어려운데 네. 안철수 후보가 예. 하기 나름일 거라고 봐요.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 태극기 부대 좀 비맞추다가 예. 호남에서 상당한 거부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양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잘 운반을 해가냐. 그러니까 잘못하고 운반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조금 쏠리면 그냥 네.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예.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번 선거 재미있게 됐어요. 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호남 표심과 관련해서 아직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바닥 흐름이 유동세가 심하고 그래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정두원 전 의원님. 하여간 호남 표심은 그동안에 전략적인 투표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가 뭐냐면 호남은 전체가 뭉쳐야지 거의 겨우 선거판이 균형을 이룹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호남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은연중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당선돼도 좋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눠져 있는 게 예.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쏠림 현상이 없이. 예. 그러니까 둘 중 누구라도 그러니까 당선이 되도록 한 정권 교체다 이렇게 그 호남 민심이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그 얘기도 또 그럴듯하네요. 예. 그래서 쏠림이 아니라 나눠짐, 표가 분산되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지금 그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 막판까지 이거는 그러면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계속하면서 박빙승부로 결국은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 대선 판도가 워낙 이제 그 급변을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그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여기서 물론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중간 정리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한번 유인태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전략 이런 게 아니라 그 대통령감으로서의 문재인 대통령감으로서의 안철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한숨을 쉬세요? 우선 우리 이 반정치 문화 예. 정치 출신이 팽배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둘 다 네. 그렇게 대통령 나오는 게 아니었죠.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안 나오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내다 지난번에 만든 게 예. 원래 그동안 경륜 있고 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판에 끼질 못하니까 이게 낡았다 적폐 비슷하게 정치 오래 한 사람 다선 의원들은 뭐 이런 취급을 받다 보니 막말로 다 초짜들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 쉽게 말하면 두 분 모두 여의도 출신은 아니죠. 글쎄요. 그러니까 예. 그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나왔을 때 보니까 그래도 뭐 문재인은 과거 민주화운동도 하고 청와대 또 5년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물정이라도 좀 아는데 여의도 물정은 몰라도 네. 국정에 대해서 거기는 뭐 그 백신 개발에는 그 귀재고 뭐 청춘 콘서트 해서 그 예. 공감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그거 보니 요새 많이 늘었어요. 안철수 후보도 보면 그때는 진짜 개뿔도 모르고 무슨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정치의 비극입니다. 네. 이렇게 초짜들만이 나와서
설치는 이 문화, 이 네. 반정치 근데 문화. 그거는 2012년도 얘기고 지금은요. 아니 2012년에 그랬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지금은 그래도 둘 다 보니 장적에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많이 그건 개뿔도 모르다가 요새는 꽤 뭐 많이 알고 네. 문재인도 그 워낙 그 좀 꽉 막힌 게 단점 아니에요. 그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근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그 장족의 발전을 했더라고요. 네. 토론 같은 거 네. 하는 거 보니까. 예. 예. 지금 그 유인태 전 의원께서 이제 표현을 좀 그 거칠게 하셨지만 그러면 대통령 될 준비는 많이 돼 있다 이런 평가십니까? 과거보다는 좀 낮았다 그런 얘기겠죠. 정도원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습니다. 열기가 없다. 예, 과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돼야 된다 그러고 정말 막 열정들이 막 넘쳐가지고 이게 여야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 이제 별로 그렇게 후보들이 썩 그 매력이 없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광팬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야, 저 사람들이 나오면 뭐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지금 너무 그 열성 팬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좀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극소수가 이제 열성적으로 하는 예. 그거죠. 예. 그러니까 저기 전체 국민으로 볼 때 항상 대선 때는 네. 막 서로 이제 뭐 떠듭니다. 누가 돼야 된다 그러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예. 지금 진짜 차선을 고르는 선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유권자층에서는 조용한 선거다 이런 네. 평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이분들이 국정을 맡으면 나라가 좋아지겠다 하는 기대를 별로 안 하는 선거다 이런 얘기죠. 아, 누가 그렇다. 돼도 예. 별로 나아질 건 없다. 그거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닐까요?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유인태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러니까 좀 그 경륜이나 이런 게 부족한 점은 네. 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좀 공통된데 그래도 저는 뭐 또 제가 속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그 청와대 5년이라고 하는 거는 네.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있어봤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도 그 정도의 그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좀 낫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발언은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인태 전 의원의 발언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죠? 예, 지금? 소속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진행자로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됐어요, 그럼. 또, 예. 그 이제 편파적인 방송으로 또 심의에 걸릴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정도원 전 의원님도 뭔가 한 말씀 해 주셔야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저도 대통령감으로서 두 분. 예. 문재인 안철수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죠. 투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죠.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니 네. 투표 안 하는 것도 저 권리입니다. 네. 투표할 사람이 없어 보여서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지금 이 정두환 전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이 대선 판도, 이 중간 정리를 했는데 솔직하고 막 이런 평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시원한 면도 있고 한편으로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두 분, 이 그 정치 내공에 이제 깊으신 두 분을 모시고 이 대선판 중간 정리를 했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양강 구도로 결국 고착되면서 끝까지 가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은 이런 전망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간 정리하고 직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